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화해서 반갑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은 아마 결혼하고 손주를 낳더라도 맨날 우리 부모님들의 근심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녀분들도 또 손주 나면 또 마찬가지고 또 손자 보면서 또 근심하게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드님이 일원역에서 근무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6년 정도 지나면 지방에서 근무하실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근무하실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예, 서울에 그대로 있을지 예. 지금은 이제 앞으로 예, 전세 지금 모르겠습니다. 현금은 2억 5천 정도 아드님이 있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전세는 얼마 정도 살고 계세요? 전세는 그 부모 돈이죠. 예, 부모 돈. 뭐 부모 돈도 좀 알고 싶어서요. 작년에 들어갔는데 5억 3천으로 들어갔거든요. 5억 지금은 이제 3천.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세금도. 예, 전세값이 좀 올랐을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전세도 이제 작년에 들어갔으면 한 1년, 또 예. 계약 경시권 청구하고 하면 한 3년 정도 더 살 수가 있네요. 예. 예,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아드님에게 예. 조금 그래도 회사하고 조금 가까우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데가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2억 5천으로 지금 투자할 만한 데는 서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세 끼고 우리가 보통 갭 투자, 전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전세 갭 투자하면은 이제 매매가에서 예.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빼가지고 그 차익 투자, 전세 옛날에는 전세 끼고 투자를 요즘은 전세 갭 투자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서울에 좀 웬만한 갭 투자 할 만한 데는 다 4, 5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예. 서울의 근래에 가격들이 뭐 45에서 약 75% 정도 올라 버려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 직구준 카더라 때문에 가격 안 오른 데가 하나가 있거든요. 예. 금액도 딱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한번 아드님에게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예.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답신리 쪽이고요. 예. 답신리에 가면은 재건축 재개발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일원동. 예. 지금 당장은 살 게 아니시니까 예. 여기 일원동이고요. 그다음에 답심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오면 답심리예요. 차로는 저 영동대교나 이제 잠실대교 넘어오면 차가 안 막힐 때는 한 20분, 막히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동네고요. 예. 지하철은 지하철 4호선, 2호선, 청량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끼어져 있는 곳이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데 답심리역에서 가까운 지역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가끔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곳인데 동서울 한양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동서울 한양 예. 답심리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울에는 한양 아파트라는 한양건설 옛날 지은 건데요. 예. 한양 아파트들이 최근 안전진단을 잘 통과하고 있어요. 예. 안전진단 통과는 뭐하죠? 예. 재건축의 그렇죠. 시작이잖아요. 예.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동서울 한양 아파트라고 있는데 예. 여기는 악소문이 나 있어요. 악소문. 항상 악소문이 나가지고 제대로 보면은 이익이 나는 동네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이게 답신리 공원이 있습니다. 예.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산 봉우리가 있으니까 공원이 나오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 동서울 한양은 여기 중턱에 이렇게 서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과거에 2003년 이전에는요, 이렇게 높은 데, 이게 소위 구릉지 있는 데를 싫어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차가 없어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서 뚜벅이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2003년 이후에는
1세대 1주택 1차량은 기본이고 한 집당 차가 2개 있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2대 있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차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 마을버스라고 해가지고 서울은 마을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촘촘히 버스가 다녀서 지하철과 연결을 매우 좋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답신역에서 요 내려가지고 요 답신이 두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리는 한 7, 8명 되는데 딱 여기 지하철 나왔어요.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차를 타고 가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막 걸어가는데 요 한양 아파트는 버스 타고 나면 바로 여기 아파트 입구에 세워줍니다. 바로 쏙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서울 한양 아파트에는 왜 악소문이 있냐면 이 비오톱이라고 하는 비오톱 1등급이라고 하는 악소문이 있어요.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한글 생태계를 보유하고자 개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비오톱, 이게 여러 등급이 있거든요. 비오톱 지역인데 만약에 말이죠. 비오톱 지역이면 여기에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비오톱이 아니었다가 집을 짓고 나서 나중에 이 공원, 이 생태를 좀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비오톱을 만드는데 이 아파트는 기존의 아파트가 이렇게 15층이 지금 지어져 있어요. 15층. 그런데 이 아파트가 비오톱이 만약에 이제 아파트 생태를 보유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안전진단 했더니 D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D등급 다음에 2등급 돼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사람한테 위험하잖아요. 그죠? 위험하면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당연히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비오톱 자리에 이렇게 아파트가 큰 규모로 있거나 비오톱 자리에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을 만한 아파트가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토지 이용 계획이면 비오톱 등급 나왔으니까 얘는 재건축 안 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악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아파트는 무너질 때까지 재건축 안 하면 그냥 물어서 죽으면 사람 다치잖아요. 그죠? 인명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으니까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파트가, 이 동서울 아파트 요게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들은 보통 막 14, 15, 16, 17, 18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서울 한양평 아파트는 24평, 30평 두 가지로만 있어요. 이게 14, 15, 16, 17, 18 이런 아파트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의미거든요. 항상 아파트의 무슨 사업성을 따질 때에는 사람들은 용적률만 따지는데요. 사실은 용적률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세대가 들어있느냐, 쾌적한 환경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 대신 24평과 30평 넓은 평수로 지었으니까 용적률은 높겠죠. 그 대신 세대수는 크게 지었으니까 더 적거든요. 서울에는요 15평, 16평 아파트로 같은 땅에 막 너무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세대수가 많아서 새로 지어봐야 그 세대를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작은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많은데 이 동서울 한양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적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가 의미가 있는 거 앞으로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면은 공원이라든가 한강 이런 조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동서울 한양은 이 공원을 끼고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끼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게 두산이고 여기는 두산이고 여기는 동서울 한양인데 여기가 공원이에요. 이 부분이 공원. 그래서 공원을 다 바라보는 아파트들로 나와가지고 1년 내에 상쾌한 기분 그리고 사계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드님한테 한번 동서울 한양 아파트를 가보시라고 하셔가지고요. 전세 끼고 매매가 빼기 전세 빼면은 한 2억 5천 정도 가지고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 못한다면 아드님이 그 신용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신용 대출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갭 투자를 해두시고요.
제가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가 조정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예요. 예. 와서 2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 자, 6년 후에 우리 아드님이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럼 그 지역에 아파트를 또 사거나 또 결혼하면은 또 거기에 또 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6, 7억 정도밖에 안 가니까 2억 있으면은 나중에 1주택자는 대출이 아직까지 40%, 이번에 법 개정되면 1주택자는 7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전세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뭐 6억 5천짜리 전세 4억 들어 있으면 우리 2억 5천 가지고 갭투자했는데 우리 아드님이 4억을 전세를 내주고 들어가서 2년 잠깐 살 수 있죠. 예. 살면서 일원동 출퇴근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거주해서 2년 살다가 양도세 비과세를 만들면 더 이익이잖아요. 예. 그런데 2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2억 5천을 가지고 뭐 10억짜리를 사가지고 전세 7억 5천에 들어갔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아파트는 없지만 대부분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이 7억 5천이라는 돈을 우리 아드님이 이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돈을 모으는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보다는 더 들어가니까 직접 들어가서 비과세를 만들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돈의 형평도 좀 형편도 맞춰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라면 동서울 한양 아파트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3, 4년 가면 안전진단 통과를 할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하면 그동안 미심쩍었던 비오톱 때문에 재건축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란 듯이 돈 안전진단 통과해서 돈 많이 벌고 비과세 만들어서 다른 데도 이사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서울에는 2억 5천 가지고 아파트 투자할 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요거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